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98년도부터 제천에 내려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한방에서 내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과학 담당하고 현재는 제천에서 병원장 한 10년, 그 다음에 충주병원에 가서 또 한 2년, 그래서 한 병원장을 한 14년 정도 했고요. 현재는 올해부터 또 여기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을 맡아가지고 학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고자 흥자입니다. 네. 외자시네. 네네, 의자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이제 올해 딱 60 됐습니다. 젊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향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서울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태어난 곳은 원래 강원도입니다. 네. 그렇죠. 전공은 한의학과를 했고요. 수련의 과정을 경희대학교에서 해가지고, 내과학을 전공해서 수련했고, 내과학에서 석사, 박사까지 다 그쪽 내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전공하시고 바로 세명대로 오셨나요? 네. 전공이 다 끝나고, 1년 정도 제가 로컬에서 개업을 했었고요. 개업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개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로 내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는 98년도부터 근무를 했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시간 강사 좀 했었습니다. 경원대학교 시간 강사도 좀 하고, 또 로컬 한의원에서 또 같이 일도 좀 했었고요. 네. 그다음 개업도 1년 했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학교에 제천에 내려와서는 계속 제천에 있었습니다. 한약, 그렇죠. 한약은 사실 저 개인적 선택도 있지만, 반은 또 저희 아버님이 한의학을 좀 해봐라. 그래갖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아버님 권유 반, 저 의사 조금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한의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생각했던 분야는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뭐 의학 쪽으로 전공을 하게 됐고, 또 저희 아버님이 전통의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뭐 전통의학을 전공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아버님은 의료계통에 안 계셨고요. 아버님은 이제 직업군인 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업, 예, 서점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갑자기 의학 계열 쪽으로 가면 어떻게 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의대를 갈까, 한의대 갈까, 뭐 이런 고민 좀 했었는데, 그 아버님이 이왕이면 좀 전통의학을 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통의학을 한 거고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의학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네. 보다 어려운 점이 있죠. 옛날 과거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과거의 이야기를 사실 현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꼭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과거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것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의학으로 가고 싶은 건데, 모든 제도나 주변의 시선이 꼭 옛날 것만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전공자들은 자꾸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뭐 한의사가 왜 저런 걸 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 한의학은 저런 게 한의학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거를 없애는 데 노력한 것 같아요. 거의 지금까지.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한의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현대의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뀐 거로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과거지향적인 거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한의학은 한의학만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너무 깊다. 예,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대중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좀 적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확대하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현재 의료보험제도라든지 또 영역별 능력 같은 것들이, 직무 능력이 다 이렇게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에 한의사가 들어가기가 조금 진출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자꾸 현대적인 우리 이런 과목들을 한의과 대학에 더 많이 신설을 하고,
그런 현대의학하고 결합된 그런 것들을 좀 임상에도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죠. 과는 하나고요. 네. 세분으로 하면 뭐 이제 의료과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임상 전문 과목은 8개 과목이 있고요. 8개의 임상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친구과, 재활의학과, 부인과, 소아과, 사상의학과, 예, 이렇게 좀 안이비인후 피부과 이렇게 한 8개 학과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방 세부 전공이라서 8개 학과고요. 한의과 자체로는 하나입니다. 예, 의과대학하고 똑같은데 의과대학은 워낙 그 전문의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세부과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직 한의과는 그 세부 전공돼 있는 것들을 아직 잘 알지 못하세요. 그리고 한의사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걸 다 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직도 대중에 강하다 보니까 특정 한 영역만 보는 거를 한의사들도 좀 잘 안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한방에서도 전공은 8개 과목으로 전공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과가 많은 줄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냥 침술과. 네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과가 8개 나눠져 있고, 그걸 시행한 지도 거의 지금 2010년이니까 한 15년가량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대중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의사라는 직종 자체를 아직도 대중인식에서는 현대화로 된 거가 아니라 옛날 한의사. 그러니까 뭐 모든 걸 종합해서 통합적으로 보는 한의사. 뭐 이런 개념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세부 전공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자기가 세부 전공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뭐를 봅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내세우는 편이 많아서 그렇고 또 양방에서는 전공의를 하시는 분이 거의 이제 90% 이상이 거의 전공의를 하세요. 그래서 뭐 거의 다 자기가 전공이 있는데 한의대 같은 경우는 20%만 전공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80%는 그냥 일반 한의사가 되고요. 일반 한의사 중에 20%만 그 전문 한의사가 되기 때문에 양방만큼 많이 알려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숫자가 작습니다. 지금 여기 엑스포에는 저희 학교에서 화장품 건기식 센터를 이번에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화장품 위주로 해서 임상시험 하던 센터를 이제 건기식까지 같이 하는 임상시험 센터로 해서 지금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고 또 세명대학교 자체 내에서 또 참가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한의과대학은 거기에 그 진료 부스를 설치해서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무료 진료 해드리고 건강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해마다 엑스포에 가보면 네. 하늘의 진료가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외지에서도 네, 침 맞으려고 네, 오고 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한의 그러면은 뭐 침 맞으시고 그다음에 그런 소화제나 이런 우리 일반 감기 뭐 장염 이런 일반적으로 많은 병들에서 좀 호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여러 가지 소화제 있지만 소화제 특히 좋아하시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그런 걸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침 맞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냥 좀 이렇게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스스로의 항병 능력을 키워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 이제 그것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부의 어떤 뭐 약을 먹거나 이래서 막 강제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사람들한테 그 관심을 좀 끌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800명, 전국으로 보면 한 800명 되고요. 저희 학교는 인원 수 교정이 한 40명인데, 뭐, 복학생이나 뭐, 이제 이런 게, 편입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45명, 44명, 이런 정도 하고요. 저희 학교가 인원수는 작지만, 그 한의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을 77회, 78회, 82회, 예, 5년 사이에 3명의 그 전국 수석을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지역도 작고, 예, 학생 인원수도 많지 않고,
하지만 여기서 좀 타이트하게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서 저희가 뭐 요 근래 20년 동안에 전국 수석을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한의과대 국가고시에서. 그래서 뭐 그건 저희들의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뭐 굉장히 좀 이런 말씀 내려면 되지만 시골? 네, 진짜 뭐 서울 사람들이 서울 빼곤 다 시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천 지역이 굉장히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낙후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명대학교 왔는데 그때는 세명대학교까지 포장도로도 안 돼 있어서 지륵탕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외지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20년 지나면서 제천이 뭐 아파트부터 도로 정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림지가 겨울마다 얼었지만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아파트도 많아지고 관광객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지금 뭐 제천 의림지가 안 어울 정도로 도시가 좀 많이 뜨거워졌는데 이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좀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직장, 일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창출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학교에서도 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강점이 있고 또 처음에 제천시가 한방을 좀 육성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뭐 엑스포부터 시작하고 축제도 많이 하고 또 여기 한의과대 유치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교가 좀 작고 교수님들이 좀 작다 보니까 제천시하고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좀 적었었는데 그래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제천 한방몰이라는 그런 것도 운영을 했었고 또 전에 뭐 화장품도 또 여기서 개발해서 출시도 했었고 또 여기 뭐 이런 일반 그 저기 경호과나 이런 것들 막 출시하고 좀 했는데 전국적인 홍보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좀 그런 거를 더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냥 뭐 평범하게 저는 생각에 지금 도시 인프라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특히 제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영장도 생기고 또 하이킹이라든지 뭐 여기 조깅 같은 거 하는 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는 제천 지역은 약간 노인에서 운동하면서 좀 조용하고 전원주택, 전원 같은 그런 거를 영위할 수 있는 도시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20년 넘게 여기 살다 보니까 적응한 것도 있고, 제천이 이런 운동을 하면서 지내기, 노인분들 중에서 신체 활동을 하면서 지내기 좋은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책하거나 뭐 여기 좀 이런 것도 되게 좋아서 아마도 그냥 뭐 이렇게 가끔 도시 가고 대부분은 이렇게 전원에서 좀 운동하고 뭐 자기 하던 거 좀 취미 생활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천을 안 떠나시겠네요. 퇴직 후에도. 거의 뭐 아마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오래 살다 보니까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네, 제일 오래 살게 된 제천 사람으로. 그쵸. 제천이 제일 오래 살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뭐 전부 뭐 저 따라서 시골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컸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솔직히 제 아이들이지만 제천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뭐 어른들만 봐서는 제천을 떠날 일이 없는데 아이들의 직장이 확실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직장이 많이 우리가 20년 동안 도시는 많이 좋아졌는데 젊은 사람을 위한 직장 거리가 좀 많이 없다.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요. 젊은 아이들이 좀 빠져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애들한테 여기서 키운 거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 주변에 뭐 워낙 돌아다니면서 애들하고 자연적으로 논 게 많아서 뭐 캠핑도 하고 뭐 이런 강가도 가고 뭐 청풍도 가고 뭐 애들은 진짜 자연 친화적으로 되게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을 구할 때 되니까 도시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 네, 네. 그게 아쉬운 점이죠. 네, 그게 아쉬운 거죠. 아니, 없습니다. 네,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뭐 아직 한의대, 의대 어렵잖아요, 들어오기가. 그리고 또 저는 사실 또 뭐 교육관이 이렇게 애들한테다가, 막 의학을 해라, 뭐 이런 제가 이제 아버님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기로 오게 됐는데,
별로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는 꼭 어느 과를 가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자체가 스스로 거기 너무 공부 많이 해서 힘들게 들어가는 데라 그래서 기피해가지고 또 성적도 좀 잘 안 됐고 그러니까 한의대는 못 왔고요. 이의제는 못 했고 그냥 다른 전공 그래서 뭐 다른 전공으로 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열정적인 건 아니고요. 아쉬운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의학 하면서 이게 막 우리가 현대적으로 바꾸는 거에서 잘 됐었어야 되는데 아까 제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한의사에 대한 개념이 너무 고전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원하는 거를 하기가 상당히 좀 제한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융합의학이라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의학 한의학이 통합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통합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의학이 통합돼서 통합의학으로 좀 양방과 한방이 적절하게 섞인 진료를 하면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서로 대치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좀 전체적으로 뭐 아무튼 저는 제 차례 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나가도 아이들도 잘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제 개인적으로 여기 산책하거나 이런 것도 좋았고 또 요 근래에 도시 정비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 인프라 도시 인프라를 또 문화원도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수영장도 짓고 또 축구장도 짓고 뭐 이런 인프라 축구장 이런 인프라를 많이 만들고 또 피제골 이런 데도 우리 산책길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도시 안에도 소정원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외지 돌아다니는 것보다 제천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많이 도시가 옛날보다 정비되고 깨끗해지고 또 도시화되면서 제천 시민분들이 옛날보다 되게 친절해지셨어요. 말투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 발전하는 도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쉬운 거는 좀 젊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좋은 직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예, 그거. 우리 뭐 가정 모두 사랑합니다. 네. 아, 네.